안녕하세요, 카인톡TV 이우주입니다. 김남입니다. 예, 오늘 찍을 차량은 르노 삼성의 SM7 차량이고요. 3500cc 차량이고 RE 등급 차량이에요. 연식은 2007년식 차량입니다. 조금 오래된 차량이긴 한데 또 이 차량 저희 또 구독자분이 궁금하다고 해서 한번 요청도 있었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 내부 외부 직접 운전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 SM7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던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기는 카인톡TV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네, 이 차량 외부 먼저 살펴보면 일단 전면 같은 경우는 그릴 자체를 좀 가로형으로 배치를 해서 와이드하게 보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앞쪽으로 좀 사선으로 모으면서 스포티함을 또 강조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 자체가 아무래도 SM7이 이제 그랜저급이거든요. 2007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준대형 차량이에요. 그래서 차 자체를 좀 더 커 보이고 또 넓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효과들을 좀 많이 곳곳 요소에 넣었어요. 그래서 전면 같은 경우는 가로 배치로 그릴을 가로 배치를 함으로써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려고 한 디자인이고, 측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차량이 상당히 또 길어요. 네. 준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상당히 길고, 휠 같은 경우는 지금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차량급, 그 당시 차량급에 맞는 정도의 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뭐 요즘에 준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뭐 18인치, 19인치 휠도 네. 끼긴 하지만 이게 2007년식 차량이다 보니까 뭐 그 당시에는 17인치는 꽤 큰 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뒷모습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평범해요. 평범해요. 별거 없어요. 그냥 평범한 뒷모습인데, 지금 배기구 같은 경우는 듀얼로 들어가서 역시나 뒷모습 자체도 좀 더 커 보이려고 좀 이렇게 효과를 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있고, 리어 램프를 좀 세로형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램프로 인해서 좀 차가 작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어때요? 전체적인 느낌? 네, 딱 르노 차의 딱 베이직한 느낌이긴 한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당시 지금 제가 봐도 꽤 큰 차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중대형급으로 채색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이 처음에 나왔을 때 SM5랑 같이 나오면서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이 SM7만의 특징이 없는 거 아니냐, 과연 이 차량이 인기가 좋겠냐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긴 했지만, 사실 이제 요거는 2세대급인 거고 1세대 같은 경우는 인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요 2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판매량이 좀 저조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갈고 3세대인 2008년도에 뉴 아트라는 SM7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이 차량 자체는 좀 판매가 저조하기는 했다라는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는 이 정도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내부로 들어오면, 내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준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고급감을 강조하려고, 이 당시에 고급감 하면 바로 우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우드를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그 핸들 같은 경우에도 우드를 써서 좀 고급감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흔적들이 있고, 지금 옵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2007년식 차량이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감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기본적인 옵션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통풍 시트는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조금 좀 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근데 쓰는 데에는 그렇게 뭐 불편하거나 그렇게 뭐 어렵거나 이러진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메모리 시트는 2개까지 저장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이 차량에서는 좀 제가 약간 좀 생뚱맞기는 했는데, 뒤쪽에 그 후면에 선바이저가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차량에 있나 라는 게 좀 놀라긴 했는데, 하여튼 그 선바이저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는 옵션은 한 요 정도? 근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썬루프나 뭐 또는 뭐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거는 전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내부 딱 보면? 이게 이 당시에는 혹시 패밀리카였을까요? 아니면 의전용 차량이었을까요? 둘 다였을지 않았을까? 그래요? 처음에 탔는데 패밀리카라고 하기에는 약간 되게 좀 고급스러운 잡혀있는 느낌이 처음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거는 의전 차량을 썼어도 되게 손색 없는 느낌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옵션은 되게 한국화스럽지 않아요? 약간 조잡하면서도 온갖 기능을 넣긴 넣었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버튼이 되게 작아서 사실 쓰실 때 좀 불편할 것 같다는 느낌은 많이 와요. 핸들이 붙어있는 맞아. 인포테인먼트 이거 쓰는 게 운전 중에 조작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긴 있어. 차 사이즈에 비해서 계기판이랑 네이비도 좀 작은 느낌이라서 아직 이 당시에는 아직은 많이
익숙하죠. 근데 간결하게 구성은 잘 해놓긴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준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2열 공간은 아까 앉았듯이 뭐 레그룸이나 헤드룸은 또 충분해요. 근데 그렇겠어요. 좀 아쉬운 거는 그 2열 공간에 대한 공조 장치를 뭐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도 그 당시 준대형 세단인데 이런 부분을 좀 옵션으로 넣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아쉬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도 한 이 정도? 뭐 크게 뭐 이렇게 눈에 확 띄거나 뭐 확 특징이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패밀리카, 아까 얘기했던 패밀리카도 좀 겨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중성이 좀 더 집중된 디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차량 또 아무래도 운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전에 운전하기에 앞서서 이 차량에 대한 간단한 스펙 확인하고 운전하도록 할게요. 스펙 큐! 2007년식 SM7 3.5 RE 등급 모델입니다. 3498cc 가솔린 연료 사용하고요. 자동 5단 변속기, 217마력, 32토크, 연비는 9, 휠베이스 2775, 공차 중량 1580, 가격은 3600에서 4100만원 초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력이 200마력이 넘는 차예요. 그리고 지금 공차 중량이 한 1500, 1600 정도 되는 차량인데 뭐 마력과 공차 중량을 생각했을 때에는 괜찮지 않을까, 충분히 잘 나가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히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직접 운전해 볼게요. 네,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첫 느낌은 일단 부드럽고 상당히 정숙하다라는 느낌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뭐 정숙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플러스 방음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정숙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소음 측정을 해봤을 때 아이들링 시가 한 40 후반, 거의 조용한 도서관 수준으로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60, 70 정도 달렸을 때가 한 50 후반 정도 해서 조용한 사무실 수준인데,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게 이 차량이 지금 타이어가 조금 안 좋아요. 한쪽이, 앞쪽에 타이어 한쪽이 안 좋다 보니까 그쪽에서 들려오는 타이어 소음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주행했을 때 소음 측정기가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에어컨을 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소음도 또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에는 뭐 달릴 때에도 상당히 방음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차량이 1600 정도밖에 안 되는 무게에 200마력이 넘다 보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가볍게 잘 치고 나가면서 부드러워요. 상당히 부드러워. 어때요? 첫 느낌은? 진짜로 조용하고 차체가 크잖아요. 약간 둔탁하게 이렇게 하고 나갈 느낌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고 스무스하게 잘 나가네. 그래서 좀 승차감 자체가 상당히 좀 부드러운 질감인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야 같은 경우는 지금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앞에 시야가 상당히 탁 트여 있어요. 그래서 전방 시야는 전혀 불편함 없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차량급에 비해서 사이드미러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없이 너무 잘 보여요. 작고 길죠. 약간 길게 뻗어 있어서 좀 더 그 사각지대를 좀 방어해 주는 것 같고, 뒤에 같은 경우도 뭐 세단으로서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시야는 괜찮다. 그리고 지금 차량에 후방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뭐 주차할 때나 이럴 때에도 충분히 서브를 받을 수 있어서 후방 때문에 불편해서 뭐 운전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 자체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좀 평이한 수준이에요. 거기에서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긴 하지만 뭐 여성 운전자가 운전한다고 했을 때도 전혀 무리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평이한 수준에서 약간 무겁다 보니까 역시나 고속에서에 대한 안정성도 충분히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핸들이 우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죽이 좋은 가죽은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 지금 잡았을 때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좀 이 림의 두께도 그렇고 운전했을 때 좀 편안함을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너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차량이 아무래도 뭐 세단이다 보니까 그런 롤링이나 이런 거에서는 아무래도 좀 잘 제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거든요. 어때요? 옆에서 코너링 돌 때나 뭐 유턴하고 이럴 때 느낌은? 일단 그 중고차를 감안했을 때 2010년 미만 걸 타면 저는 일단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차는 진짜 완전히 편해요. 그치? 제가 긴장을 지금 전혀 안 하고도 편안하게 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정숙성과 그 다음에 세단의 편안함,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잘 잡아줘. 네. 홀딩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시트 가죽은 뭐 그렇게 좋은 가죽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홀딩 능력은 좀 좋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운전자한테도 좀 편안함을 주고 있고 불안감도 좀 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인 승차감 같은 경우는 그 준대형 세단으로서 주는 편안함, 그리고 그 약간의 물렁한 서스펜션, 그걸로 인해서 주는 좀 안락함 같은 경우로 해서 저는 상당히 좋게 느끼거든요. 어때요? 옆에 조수에 탔을 때에 대한 승차감은? 진짜 전반적으로 진짜 완전히 상탄데요, 거의 이거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르노도 르노만의 매니아층이 되게 강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르노 중에서도 SM7 확실히 등급과 이름에 걸맞는 괜찮은 차인데? 우리가 최신 SM7도 타봤잖아. 네네. 그 자연흡기 차량, 그것도 똑같이 3500cc였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에 대한 느낌을 하면 어떤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랑 격차가 크게 나야지 아 이게 연식의 차이구나라고 느낄 텐데 연식의 차이를 크게 못 느끼겠어. 안에 센터펜션을 보고 이제 버튼을 봤을 때 이게 아 연식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지 승차감에서 연식을 느낄 정도로 차이가 있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주행 질감이나 이런 거는 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그때 우리가 리뷰했을 때 지금 생각나는 거는 자연흡기다 보니까 좀 가속이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거든. 그때는 물론 우리가 이제 자연흡기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그렇긴 했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간 내 그 이미지는 좀 답답하고 좀 잘 안 나간다라는 그 이미지가 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나가고 부드럽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승차감이나 뭐 주행 느낌으로만 봤을 때 어느 게 더 낫냐라고 물어보면 이 차량이 좀 더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속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극가속을 한번 해봤는데요. 뭐 역시나 100km까지는 그냥 뭐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뭐 200마력이 넘는 차량이다 보니까 100km, 120km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고 또 의외로 풍절음도 좀 잘 막아줬어요. 그래서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고속에서에 대한 안정성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내가 서고자 하는데 정확히 잘 서거든요. 그래서 밀리는 거 없이 브레이크 성능도 괜찮다. 이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총평에서 또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예, 오늘 시승한 2007년식 SM7 차량도 역시나 소문난 중고차에서 협찬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또 이 차량 당연히 광고할 시간 드려야 되죠.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예, 그럼 30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땅! 안녕하십니까, 소문난 중고차 지구현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SM7 3.5 RE 모델이고요. 사고 유무는 지금 단순 사고로 양 휀다랑 본넷, 라디에이터 이렇게 사고가 나 있고 차량 가격은 290만원 측정되어 있습니다. 키로수는 18만 킬로고요. 17년식인데 재고 차량을 구매하셨나봐요, 차주분이. 2018년 6월에 최초 등록이. 오늘 또 아쉽게. 근데 이게 2017년식이에요? 2007년식 아니에요? 2007년식인데 2008년에 등록. 네. 그래서 여러분 2007년식 차량입니다. 네, 가격이 아까 얼마요? 290만원. 290만원이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저희가 직원 팀장님 번호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받으시면 되니까 연락 주세요.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 차량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네,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량 장단점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장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저는 공간에 대한 활용성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뭐 패밀리카로서 아무래도 준대형 세단이니까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고 트렁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공간을 확인했을 때 골프백 세로로 놓으면은 한 2개 정도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행 가방도 충분히 캐리어 큰 것도 들어갈 정도니까 트렁크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활용성이 좀 이제 첫 번째 장점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숙성. 상당히 조용해요. 아무래도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당연히 조용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풍절음 자체도 방음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숙성으로 인해서 좀 그 운전자한테 피로감을 덜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안정성을 좀 더 준다는 거, 그런 게 좀 장점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전 승차감. 승차감이 진짜 좋았어요. 아무래도 좀 준대형 세단으로서 좀 그런데 승차감이 좀 포커스를 맞춰서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았거든요. 약간 물렁물렁 하면서도 방지턱을 넘어갈 때나 이런 거 전혀 불편함 없이 저 승차감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가속이나 코너링에서 제가 겁을 먹지 않았어요. 일단 이 당시의 차량으로서 진짜 승차감은 잘 뽑은. 그렇지. 12년 전 차량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 감안했을 때도 승차감은 좀 상당히 좋았던 생각이 들고 단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첫 번째 좀 옵션. 옵션. 생각보다 좀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좀
몇 개 정도의 옵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단점이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연비는 조금 약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그 시승을 했을 때 평균 연비가 지금 공인 연비가 9지만 한 7.7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뭐 저는 좀 괜찮게 나온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뭐 원체 좀 연비 자체가 낮았던 게 공인 연비가 9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지 않을까. 왜냐면 물론 3500cc 차량에 1600 정도 나가고 200마력이 넘는 차량이라서 뭐 그 정도는 감소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아쉬우니까. 약간 아쉬우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때요, 단점? 저도 제가 이 연비 얘기로 아까 우리 한참 토론을 했는데, 희준 씨는 이 차의 급과 이제 무게로는 연비도 괜찮다, 상타 친다라고 하지만 저는 진짜 아쉬워요. 여기서 연비까지 잡았으면 이 차 진짜 흠잡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그렇지. 같아요. 그죠? 그래서 2007년식 차량 치고는 전체적인 저희 진짜 느낌은 만족도 괜찮아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량 가격을 보면 신차가는 지금 뭐 거의 한 3천만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이긴 하지만 중고차 가격이 이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물론 12년 전 차량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한 200만 원 후반에서 300만 원 중반 정도의 이제 이 중고차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내가 차를 운전을 좀 잘 못하고 첫 차를 사려고 하는데 작은 차는 싫고 맞아. 좀 큰 차를 사고 싶다. 근데 주행거리는 또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많지도 않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 차량 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도나 이런 거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안정성 부분에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죠, 이 차량? 전반적으로 진짜 약간 추천을 할 수 있는 차 같아요. 첫 차라고 무조건 값싸고 무조건 작은 차만 찾는 게 아니고 안전도 보장되고 소음도 별로 없어서 내가 운전할 때 겁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정말 이 차 추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시승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보시고 또 잘못되거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